자, 오늘의 대선 주자 소식, 먼저 여론조사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4.7%,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7.5%를 기록하면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12.8%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36.1% 그리고 38.9%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 최근에 실시됐던 여론조사 305개를 모두 합한 통합 지지율은 어떨지 계산한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내봤더니요. 이재명 후보가 36.3%,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2%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100일 뒤에 치러지게 되는 이 대통령 선거, 현재의 지지율 상황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더 좁히느냐, 뭐 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은 이 갭을 많이 줄여오던 추세였는데 또 통합 이 지지율 결과를 보면 글쎄요,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와 관련해서 지금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그럼 1위를 달리던 후보가 그대로 대선으로 직행하는 지표가 더 많다라는 분석도 있고, 아니다,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후발주자가 또 하나의 어떤 변곡점을 거쳐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비교적 추세로만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뭔가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락세 추세에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선대위 마침표가 찍히면 또 봉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어떤 유기적인 화합 등등의 과제, 그리고 계속해서 뭐 대장동 의혹이나 뭐 변호를 해서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을 내놓는다면 이 지지율 추이는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치러진 역대 대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를 제외하고는 선거 100일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이 본선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2002년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청와대 입성에 성공한 바 있는데, 이때 한 번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모두 100일 전 여론조사 결과가 본선과 결과가 같았다라는 이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뭐 통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수치여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건 언제나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그래서 네. 과거의 역사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변할지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자 측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자 측도 지금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 여론조사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이지 않고, 네. 앞으로 국민에게 얼마만큼 다가설 수 있느냐,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 양 후보자들이 네. 잘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만 놓고 보면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상당히 그렇구나 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좀 우울한 그런 아마 과거 결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5.7%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두 후보 모두 범죄 수사를 앞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고 있거나. 네. 과거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후보 모두 말 실수가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아주 여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좀 차이는 났지만 골든 클래스가 서로 1, 2위가 역전된 적이 지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일 전에 이 여론조사 이거 가지고 네. 그대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희도 참고 사항으로 과거에는 이랬었다라고 보여드린 거였고요. 하여튼 변수가 그만큼 많은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논평을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요 주말 내내 호남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몰려든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이건 얼마씩 하는 거예요? 5,000원. 제 책이라서 그런가? 네, 하나 드릴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완전 많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진짜 맛있게 잘 구우면 네. 안 짜고? 네. 자, 여러분. 자, 잠깐만. 후보자께서 목이 많이 아프시니까 후보자 응원 좀 하십시다. 자, 이재명은 제가 한 사흘 넘게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고 다녔더니 목이 좀 많이 아파서. 자, 환호성이 너무 커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시민들을 진정시킬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한 사람 안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 얘기인데요. 자, 호남이라고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순회에서 혹시 동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기도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일정상 이유로 무산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정상 무산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원팀을 위한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두 번째 무게가 실린다고들 하던데요. 네. 호남행에 이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본인이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SNS상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통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해 줬던 지지자들과 이제 막걸리 회동을 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기도 해서 아,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었냐라는 또 반문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남에 이렇게 거리의 열기가 아직 지지율까지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호남에서 한 60%대의 지지율밖에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원과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최근에 오영훈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민주당 선대위에 결합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께 여쭤봤더니 이제 도와주라고 지원을 하라고 그랬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 갈등이 그럼 오늘 영광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에 또 이재명 후보가 가게 되는데 깜짝 등장할지 여부도 뭐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 관련 이 멘트를 하셨는데 이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은요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일단은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히네요. 우리 홍남기 장관님, 저 이런 분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고. 네네네. 두드러 패는 건 안 되고요. 매매. 힘 좀 써보십시오. 아니 힘을 좀 주세요. 써볼 테니까. 힘 한번 더 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 주면 확실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그렇게 아낀다고 칭찬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지휘할 수 있으면 금방 하겠는데 제가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라 잘 말을 안 듣네요. 자, 기재부 특히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한 말 같은데 잘 말을 안 듣는다. 뭐 맴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요. 최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대립각을 빚어왔지만 이 추가 지원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굳이 대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언급을 했어요. 맴매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요. 이 끝입니까? 뭡니까? 그렇다고 아마 정권을 잡게 되면은 기재부 조직을 개편을 하겠다.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복선을 미리 깔아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쌀값이 좀 최근에 좀 약간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주 약간 떨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수매를 27만 톤 해달라는 농민 얘기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기재부가 말을 안 들어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쌀값과 관련해서는 이게 쌀값이 2017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한 30%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이게 정부가 그걸 수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빼내가지고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작년 가격에서 약간 떨어진 거여서 정부에서도 이런 상태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약간 전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니까 그 무슨 가격을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수매한다 이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농민들 그 바로 요구에 대해서 이게 바로 기재부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못하는 거지 바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라고 봐요. 네.